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면접 전략 시간입니다. 면접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이 바로 면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이라는 평가 과정에 대해서 평가자와 지원자의 입장에서 알아보고 단계별 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이라는 평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평가와 다르게 면접은 지원자와 실시간으로 대면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자와 기업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정보와 감정이 교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는 수정한다거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원자의 여러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에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가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지원자와 평가자 모두 글이 아닌 말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달과 평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담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복장이나 표정, 제스처나 목소리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오히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빙하 모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빙산은 그야말로 한 부분일 뿐이죠.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 관찰이 용이한 부분들,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나 학점들을 평가했다면 면접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직무에 대한 의지나 잠재력, 책임감, 성실도 등등 내면적인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오래도록 지원자를 지켜보고 함께 생활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통해 소통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지원자의 특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단순한 훈련에서 벗어나 내가 전달하려는 생각과 의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오히려 면접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은 지원자의 생각이나 견해가 주된 대화의 소재인데 지원자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피니션, 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엇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첫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소개라는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지원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바로 지원 직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의는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모범 답안을 말하는 정의가 절대 아닙니다. 면접에서 준비해야 하는 정의는 바로 지원자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얻어지는 깨달음과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니즈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말이라는 도구가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배웠다는 경험적 이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킨의 다리 부위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서 항상 어머니께 먼저 닭다리를 드렸는데 대화 끝에 어머니는 닭의 가슴살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경험을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더불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서는 편안하게 고객이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이 필요하며 바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면접 질문을 들여다봐도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미나 보람을 느낀 경험, 이런 질문들은 모두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직업에 대한 마인드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부탁이나 설명 등의 특별한 상황을 주고 경험을 묻는 사례 역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은 지원자가 하는 말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읽고 그것을 직무에 적용시켜 평가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접을 위한 실전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1분 자기소개 준비하기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접은 자신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답변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면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면접의 얼음장을 깨기 위한 의도, 즉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오프닝을 시작하기 위한 의도, 아이스 브레이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관 스스로 평가를 위한 시간의 확보, 즉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검토하고 면접의 질문을 선정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열정과 그 준비도를 함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자에 대한 우선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의 의도는 바로 이어지는 후속적인 면접 질문의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를 들으면 이 사람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이어지는 면접의 질문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면접관에게도 물론이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기 위한 큰 틀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작정 소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무 유사 경험, 그 중에서도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를 스피치라고 하는 틀 안에 넣어서 구조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학 입학 후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우선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직무와 유사한 경험 단위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경험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이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면접관의 관심은 오직 직무 역량,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동아리 회장이나 알바 경험, 그리고 국토 종주를 했던 경험이나 자신의 대인관계,
그리고 SNS 활동 등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해보고 그 경험의 과정에서 직무와 유사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한꺼번에 모두 보여주려고 시도하면 어떤 것도 전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을 직무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의 스토리를 선정해 보려고 연습해 보세요. 자기소개 스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와 유사한 경험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무와 유사한 포인트를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면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영업이라는 직무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고객과의 접점에서 능숙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매출을 창출했다거나 고객이 원하는 어려운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것이 고객 만족으로 연결되었다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경험 중에서 여러분이 성과를 거둔 측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성과를 정의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것이 새로운 매출로 창출되는 과정에서 영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거나 이러한 나만의 노하우를 앞으로의 영업 직무에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려운 요청이라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회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나아가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서 영업인으로 일할 때 이러한 자세로 고객을 만나겠다. 라는 어떠한 통찰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과 영업 관리 직무를 연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었고 앞으로 직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흐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소개에 활용할 스토리가 선정되었다면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구조화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기업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나만의 경쟁력, 쉽게 말하면 나만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후속 질문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가 있고 나아가 면접의 주도권을 자신 있게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면접의 여러 가지 질문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면접 질문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접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속에 어떤 평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면접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각의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정리와 요약이 필수적입니다.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답변을 한 템포 늦추더라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답변을 우선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의 답변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의 답변을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무에 있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에 추진력, 팀워크, 성실함 등등 여러 가지 강점들이 떠오르지만 지원하는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하나의 일을 맡으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문에 경험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설명한 성실함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함께 전달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답변과 연결해야 되겠죠. 성실함입니다.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코로나로 팀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과 연결해서 답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질문을 잘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전달하려는 답변을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고요. 셋째, 모든 답변에 경험을 근거로 하여 전달하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질문의 사례를 통해서 답변의 방향과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취미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의 취미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평상시의 주된 관심사 또는 지원자의 가치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향이 조직이라는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변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즐겨하는 활동 중에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나 선정합니다. 가볍게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독서로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진짜로 좋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상상력과 호기심의 동기를 찾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달리기가 취미라면 이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요소로서 활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향의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받게 되면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물론 회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은 지원자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한마디의 질문으로 지원자의 직무 이해도나 회사에 대한 적극성, 일에 대한 열의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원자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직무 상황에 대입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직무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원자들 중 한자리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직무는 회사의 수많은 숫자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료를 다루게 되는데 숫자 하나의 오류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끈기로 완성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또 확인하는 반복적인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의 답변 정리가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는 무엇보다도 확신에 찬
내가 정말 그렇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지원자가 진심으로 회사 입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원한 여러 기업 중 하나가 우리 회사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지원자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면접관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채용 공고가 나면서 우연히 관심이 생겼고 최근에서야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전달하면 아마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걸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특정 제품이나 사업 분야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거나 최근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전달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 주변 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우스나 키보드를 상황이나 기능별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제품들의 특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캠을 사용하면서 로지텍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다른 브랜드와 다른 성능과 또 유저 중심의 디테일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지향 마인드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더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좀처럼 답변하기 어려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는 지원자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점을 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국 지원자가 입사 후에 어떤 커리어를 개발하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지 이런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존경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울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부모님이실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이유를 찾아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은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자정까지 일하십니다. 날씨가 굽거나 집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라도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꼭 지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도 군 입대를 하는 날에도 철저하게 영업시간을 준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원칙은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저는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다른 인물을 선정할 때에도 내가 적용하여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꼭 정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면접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의 방향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의 내용이 아닌 스피치 스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스피치 기본에 대한 순서입니다.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면접 상황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별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답변할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은 기본적으로 면접관과 골고루 아이 컨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여러 명의 면접관과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비대면 면접의 경우에도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모니터가 아닌 카메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꼭 챙겨주세요.
다른 지원자의 발표를 들을 때에는 그 발표에 경청하는 매너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면접관을 바라보는 것 대신 시선을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중간중간 보여주시는 매너도 필요합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인 경우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때는 질문을 던진 면접관에게 70% 정도의 시선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다른 면접관에게도 시선을 분산해서 내 의견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매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면접 상황을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셔서 대기할 때, 입장할 때, 인사할 때의 자세를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현장에 가면 너무 긴장이 돼서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면접 전 일주일부터 한 번씩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명이 면접을 보는 다대다 면접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을 배려하는 노력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지나치게 큰 제스처를 사용한다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언하는 태도 등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량과 발음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평가의 요소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내용을 착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 면접의 경우에 지원자 간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목소리가 작은 지원자들은 평상시에 호흡이나 발성 연습을 통해서 이 약점을 꼭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말이 빠르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 학생은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말이 빠르면 성격이 급하다고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잦은 실수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느린 말투는 성격과 행동이 느리다고 인식이 되고 이것이 직무 수행 영역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화상 면접이 각 기업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상 면접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우선 면접의 환경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단조롭게 연출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스크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캠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카메라는 시선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도록 세팅해서 좋은 눈빛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발표할 때에는 모니터가 아니라 카메라를 보도록 유의하시고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손이나 발 등의 불필요한 움직임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면접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알아봤습니다. 면접은 준비한 만큼의 성과가 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성한 면접 콘텐츠는 전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해서 어색하지 않은 화법이 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둘째, 내가 이 면접에서 보여주어야 할 핵심, 즉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후 거기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필살기, 자신의 최고 강점,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목소리와 표정, 눈빛에서 결정이 됩니다. 넘치는 자신감보다는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이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들을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있을 면접 상황에서 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길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